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이 끝이 났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채연 기자. 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첫 공판기일은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정에선 김건희 씨의 모습이 처음으로 오늘 공개됐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낀 김 씨는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 담담하고 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오면서 찾던 수갑은 법정에선 풀고 나온 모습이었고요.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인 플라스틱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짧게 목례를 한 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근 구치소 외부 진료를 빼면 구속 뒤 김 씨가 공개석상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인데다 국민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촬영을 허가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재판은 제일 먼저 재판부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김 씨에게 직업을 물었는데 김 씨는 무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검팀이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또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또 통일교 수수,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아직 증거 기록을 전혀 못 봤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종일 재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음 달 연속으로 나흘을 지정해서 특검이 신청한 27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해 올해 안으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려 한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모레로 공판 준비 기일로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상황, 그리고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첫 번째 공판일인데 변호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법정 촬영을 허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판결이 있을 때마다 뭐 특검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 모습은 조금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 재판부의 입장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개적인 모습이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 이 공인으로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이도 이 재판의 촬영을 또 허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일단은 몇 번 반복은 더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건희 씨가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왼쪽 가슴에 이렇게 흰색 뭔가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수용 번호 표식표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피고인들이 이렇게 사복을 입고 출석할 때는 수용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저런 표 같은 걸 붙이고 입장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대부분의 뭐 지금까지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 거의 뭐 다들 구속된 피고인들은 수용복 수용복을 상태로 입구나. 출석을 했었기 예. 때문에 사실 수용복에서는 이렇게 보기 쉽게 바로 그 가슴 쪽에다가 예. 네, 그 표식이 달려 있는데 크게 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번호가. 그런데 저도 이제 저런 형태의 표식은 사실 본 적이 없는 사이긴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경우는 적겠지만 이렇게 사복을 입고 출석을 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표식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가 인적사항과 또 직업을 확인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무직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 전해졌고요. 김건희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김건희 씨 들어오는 모습을 화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질문을 드리던 질문을 좀 계속해서 드려볼게요. 수사 기간이 지금 30일이 이제 연장이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수사 인력도 확대가 되고 지금 기소된 항목 플러스 추가된 뭐 서희건설 의혹이라든지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기소를 하는데 좀 충분한 기간이나 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간 그리고 인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실 뭐 특검 시작될 때부터 그 혐의가 뭐 10개가 넘는 혐의들이었기 때문에 예, 또 예. 하나하나 사실 수사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타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근데 지금까지 특검이 이제 개시가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지금 각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빠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 달 정도가 더 연장이 되고 또 일정 수준의 인력이 더 보강이 된다면은 최소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조사가 진행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이제 김건희 씨의 법정 출석 장면을 한 1분가량 공개를 했고요. 영상 취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재판 자체가 생중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 때 보면 재판이 바로바로 또 영상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어떤 재판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어떤 재판은 공개가 안 되고 그 공개 범위에 있어서는 뭐 재판부한테 재량권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재판의 그런 공개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안별로 그리고 이 기일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번 재판부 이번 기일에 있어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출석 과정만 또 공개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이후에 어쨌든 이런 재판 일부에 대해서 또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제 재판부가 재판장의 그런 권한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별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관심사를 받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날 절차들이 어떤 절차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공개됐을 때 뭐 피고인에게 그런 피고인의 권리에 상당히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내용들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반면 뭐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는 또 한정적으로 재판장의 결정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법원 출석 장면을 1분가량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보시는 화면입니다. 인적 사항이나 직업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무직입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통은 미리 쟁점을 좀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공판 준비 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정식 재판을 보통은 이제 돌입을 하는데 이번 이 김 씨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유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도 만약 이번 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의는 3개이긴 하지만 각 혐의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도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미리 뭐 쟁점을 조율하고 또 앞으로의 절차들을 조율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준비 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준비 기일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속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외부적인 그런 시선에서도 이 각 그런 재판들의 진행 속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지연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준비기를 여는 것도 이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공판 기일에 곧바로 돌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판 기일이 이렇게 곧바로 열린 것은 신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들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오늘 첫 공판일에 앞으로 언제 재판을 열 거다라는 공판 기일을 미리 정할까요?
조금 미리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보통의 사건이야 뭐 한 달 혹은 뭐 3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재판을 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도 사실 진행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특검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과 또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만약 재판부에서 향후의 재판을 상당히 촘촘하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좀 말미쯤에 이 변호인 측 그리고 특검 측과 일정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 영부인에 대해서 재판이 헌정사 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또 동시 재판이 좀 진행 중인데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이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가 조작은 공모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바가 없다라고 특검 측의 혐의 설명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한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 같은데 재판에 나와서는 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부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여를 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뭐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입장을 변동할 그런 내용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도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증거 관계들을 얼마나 특검에서 충분하게 제시를 하고 입증을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떻게 또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공범들의 진술도 특검 측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당시에 이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 담긴 관계자와의 대화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충분한 또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설명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처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 조사에서 또 가장 먼저 또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조사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혐의를 입증을 못한다면 이 김건희 특검이 정말 뭐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김건희 씨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다른 사안들, 다른 혐의들보다 크다라고는 뭐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했던 그런 관련자들은 대부분 뭐 집행유예를 받고 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공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최소한 방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유예 이상의 그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쟁점 그 자체만 따졌을 때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형을 선고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혐의인데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루었던 그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그런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그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사안의 중요성,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쟁점이라는 점을 특히나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점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혐의가 뭐 추가가 되든 혹은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든 사실 나머지 혐의들만으로도 실제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특검에서 봤을 때도 뭐 재판부나 김건희 씨 측에서 봤을 때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 중요도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조금 쟁점이 상당히 다투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